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을 회계와 세법의 늪에서 구해주고 싶은 구세주 구쌤입니다. 자, 이번 강의는 종합원가 계산에 대한 두 번째 강의로서 종합원가를 어떻게 계산해 나갈 건지 그 순서부터 먼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합원가 계산에 대한 절차. 여러분들 이 절차를 순차적으로 차례 한다고요? 적용하셔야 된다는 거 알아두십시오. 자, 제일 첫 번째 물량 흐름을 먼저 파악해 주셔야 됩니다. 물량 흐름. 우리 물량 흐름이라 하면 회계에서 이렇게 배우셨죠. 뭐 선입 선출법, 후입 선출법 뭐 여러 가지 있었죠. 자, 근데 여기서는 딱 두 가지. 선입 선출법과 평균법이 있을 겁니다. 됐습니까? 일단 제일 첫 번째 뭘로 흘러가는지부터 흐름부터 파악하시고요. 두 번째 하셔야 될 게 뭐냐? 그래서 그 물량 흐름에 따른 완성품 환산량을 구해 주셔야 됩니다. 완성품 환산량을 구해 주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각각의 재료비와 가공비의 원가가 얼마인지를 집계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이 완성품 환산량에 대한 단위당 원가를 산출해 주셔야 돼요. 됐습니까? 재료비와 가공비가 집계가 됐으니까 환산량을 산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우리가 원가에서 학생들이 간혹 오해를 하고 계신데, 우리가 최종 목적은 제품 원가가 얼마인지를 구하기 위함은 맞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제품 원가를 구하는 게 아니라 현재 공장 내에 미완성품으로 남아있는 기말 제공품이 얼마인지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말 제공품 원가를 정확하게 계산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완성품 원가, 제품 원가로 배분을 하시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 제품 원가를 계산하는 게 아니라 기말 제공품이 얼마나 문제를 정확하게 측정하셔가지고 나머지를 제품 쪽으로 부과하시는 거다라는 거 기억하십시오. 자, 순서 다시 꼭 기억합시다. 제일 먼저 물량 흐름을 파악해 주셔야 되고요. 선입 평균, 그 다음에 완성품 환산량을 산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각각 재료비가 얼마인지 가공비가 얼마인지 원가를 집계하신 후에, 그러면 원가가 나왔고 환산량이 나왔기 때문에 단위당 원가가 산출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단위당 원가를 토대로 제품 원가를 계산하는 게 아니라 뭘 계산하는 거라고요? 기말 제공품 원가를 계산하시는 거다라는 거 순차적으로 가시는 거고요. 제가 여기 공식들은 적어놨지만 이 공식들 암기하시는 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공식은 암기하지 마시고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걸 잘 좀 이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중요하게 제가 적어놨습니다. 기말 제공품 원가를 정확하게 산출한다. 알겠습니다. 이걸 산출하고요. 나머지 금액을 완성품에다 그냥 배부하는 거다. 됐습니까? 이렇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최종적으로 계산하고 싶은 건 뭐다? 기말 제공품 원가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일단 물량 흐름 어떻게 파악할 거냐라는 건데, 물량 흐름을 어떻게 파악할 거냐라는 건데 한번 볼까요? 자, 물량 흐름 기초 제공품이 있고요. 단기 착수량이 있을 겁니다. 요 금액이 만다. 투입되는 물량이겠죠. 인. 맞아요? 인. 자, 그 다음에 그 중에 완성품이 있고 기말 제공품, 출력되는 아웃이 있겠죠. 아웃풋이 있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중간에 사라진 거 없고 투입된 물량만큼 완성대가 나온다고 보겠습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선입선출법이란 개념은 보시면 알겠지만 선입선출법,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나간다. 그럼 원가에서는 먼저 제조 공정을 시작했던 물건이 먼저 완성이 된다라고 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요렇게 기초 물량이 무조건 완성이 먼저 된다고 보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단기의 물량 중에 일부가 만다고 완성이 되는 거고 일부가 뭐가 되는 거다? 기말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고민하셔야 될 게, 저희가 구하는 건 제가 뭘 구하는 거라고요? 이 기말 제공품 값을 어떻게 하면 정확하게 측정할 거냐, 얘가 중요한 단계란 말이야. 얘 맞죠? 그럼 봅시다. 이 기말 제공품은 단기 착수 원가로만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기초 원가는 전혀 반영이 안 된다는 소리죠. 맞습니까? 단기 착수 원가로만 이루어져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단기에 착수했는 이 원가를 가지고 몇 개를 완성했다라는 것만 알아내신다면 기말 제공 원가를 정확하게 구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무슨 말이냐? 우리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말 제공품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함이다. 얘를 측정하기 위함이에요. 그럼 얘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단기에 착수해서 몇 개만큼을 단기에 완성했을까라는 이 착수량만, 이 환산량만 구해주시면 된다고요. 그래서
단기 착수분만 기말 제공품 원가를 구성하기 때문에 단기 착수분의 원가로만 모든 걸 계산하겠다라는 게 선입선출법입니다. 그럼 기초 물량이 들어가면 안 되겠죠. 기초 물량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자, 두 번째 평균법 같은 경우에는 평균법도 인이 있고 만다고요 아웃이 있을 겁니다. 아웃풋이 있을 건데, 자, 평균법은 말이 좀 달라지죠. 평균법은 우리가 합쳐서 만다고 평균 단가로서 나간다는 건데 뭐냐? 기초 착수와 단기 착수를 구분하지 않고 이 두 개가 합쳐져서 일부는 완성품과 할 거고 일부는 뭐가 될 거다? 기말 제공품을 구성할 거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에 현재 이 기말 제공품에는 단기 착수분 원가도 들어올 수 있지만 요거에 맞아요? 근데 뭐도 들어올 수 있다? 기초에 대한 원가도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죠. 맞죠? 그래서 이번에는 평균법일 때는 기초와 단기 착수 모두가 기말 제공품 값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초와 단기 착수 전체를 가지고 과연 몇 개를 완성했을까라는 걸 산출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두 개 차이점. 선입선출법은 분명히 기말 제공품을 구성하는 원가가 단기 착수량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의 원가 투입에서 과연 몇 개를 완성했을까 이걸 찾아내셔야 되는 부분이고, 평균법은 기초와 단기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만다고요. 둘 다 합쳐서 몇 개 완성했느냐를 찾아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환산량을 산출하시는 거예요. 이 환산량 산출이 잘못되어 버리게 되면 모든 값들은 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래서 뭐 서로는 긴데 말로 하지 말고 우리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자, 그래서 연습 문제 3번 해서 제가 문제를 가져왔어요. 다음 자료에 의해서 기말 제공품 원가를 산출하시오. 직접 재료비는 제조 착수 시에 전량 투입되고 가공비는 공정 전반에 균등하게 발생한다라고 했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여기서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되느냐? 환산량 산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산량 산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자, 다음 자료에서 기말 제공 원가를 산출하시오. 직접 재료비는 대부분 언제 들어간다고요? 그렇죠. 여기서 중요한 표현. 제조 착수 시에 투입이 됩니다. 착수 시에. 자, 그 다음에 뭐 한다고요? 가공비는 균등하게 발생하고 있다라는 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종합원가 계산할 때 재료비와 가공비로 나눠서 계산한다고. 왜? 이렇게 투입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됐나요? 자, 그러면 문제를 본다 그러면 기초 제공품이 200개, 단기 착수량 600개입니다. 근데 기초 제공품 200개는 완성도가 50%입니다. 완성도가 50%니까 50%의 공정은 전기에 이미 하고 넘어왔고요. 됐습니까? 남은 50% 공정은 단기에 투입할 거다라는 거죠. 맞죠? 요거 해석 잘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 단기 완성에 얻는 거 500개 있고요. 기말 제공품 300개 있습니다. 완성도는 몇 프로다? 40%다. 자, 이 기초 제공품 200개 원가는 재료비가 3만원이고 가공비는 2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단기 착수량 600개에 대해서는 이 단기 착수에 대한 원가 재료비가 12만원이고 가공비는 얼마가 된다? 13만원이 될 거다라는 거. 자, 요걸 가지고 제가 계산을 해볼 건데 제일 먼저 우리는 요걸 가지고 어떤 방법 할 거냐? 선입선출법으로 먼저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물량 흐름을 다시 볼까요? 선입선출법일 때는 기초 물량과 단기 착수량이 있을 때 기초 물량은 무조건 단기의 완성품으로 보는 거고요. 단기 착수에서 일부가 완성되는 거고 일부가 기말로 간다 그랬죠. 맞죠? 그럼 우리는 기말 재고를 정확하게 구하는 겁니다. 맞나요? 요거. 그래서 자, 완성품 환산량 구할게요. 자, 재료비는 완성품 몇 개 있어요? 500개 있죠. 그러면 완성품 500개는 환산량도 500개가 될 겁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여기 500개 안에는 이 완성품 500개 안에는 여기 500개 안에는 뭐도 포함되어 있다? 기초 물량도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기초 물량. 근데 우리는 지금 기말 제공품을 구하기 위함이니까 기초에 투입되는 원가가 계산에 반영돼서는 안 됩니다. 맞죠? 순수 단기 투입량을 가지고 몇 개 완성했느냐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맞죠? 그래서 이 500개 중에 기초 물량이 200개가 있었고요. 이 기초 물량 200개는 완성도가 50%인데 50%의 완성도를 고려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 재료비는 초반에 다 들어간다 그랬죠. 그럼 이 재료비는 이미 전기에 다 투입됐습니다. 단기에 투입되는 재료비가 있다 없다? 없죠. 단기에 투입되는 재료비가 없기 때문에 200개 전체를 다 빼주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도 단기의 투입 원가로 구성되어 있죠. 맞죠? 기말 제공품도 단기의 투입 원가로 되어 있다. 300개. 근데 완성도는 몇 프로다? 40%지만 어차피 재료비는 완성품 한 개하고 동일하게 100% 다 투입됐습니다. 왜? 착수 시에 다 들어간다 그랬으니까 전량. 됐나요? 그럼 환산량이 몇 개 나오느냐? 600개가 나옵니다. 그럼 해석을 하면 됩니다. 단기에 재료비를 투입해서 단기의 완성품으로 본다면 600개 완성했는가 하고 단기에 동일한 원가가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지금 요 그림으로 본다 그러면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기초 물량은 무조건 완성이 된 거고 단기 착수량 요렇게 기말 제공품 요렇게. 그럼 지금 방금 구했는 환산량은 요 두 개에 대한 부분들이다 라는 거 알겠습니까?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 이번에는 가공비에 대해서 한번 구해볼까요? 가공비도 완성품 500개는 환산량도 500개일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빼기 기초 물량 있죠. 기초 물량 200개가 있는데 여기에 완성도가 몇 퍼센트? 50%만큼 빼주시면 됩니다. 왜 50%만 빼주느냐? 50%만큼은 이미 전기의 원가가 투입됐을 거고 남은 50% 공정만 단기에 투입될 거니까. 그럼 단기에 투입될 50%만큼은 계산에 반영이 돼야 되겠죠. 단기 착수분으로 볼 수 있는 거니까. 맞죠? 지금 여기에 50%라고 헷갈릴 수 있는데 만약에 이 완성도가 40%였다면 40%만 빼내주시면 됩니다. 왜? 남은 60% 공정은 단기에 착수할 부분이기 때문에. 맞죠? 자, 그 다음에 플러스 기말 제공품 300개가 있고요. 거기에 완성도는 몇 퍼센트다? 40%다 라고 나올 겁니다. 됐습니까? 왜? 완성도 40%밖에 안 되죠. 가공비는 공정 전반에 걸쳐서 균등하게 발생한다고 했기 때문에 완성도만큼만 투입됐다라는 거죠. 그럼 해석을 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기말 제공품 300개는 완성도가 40%니까 완성품 120개와 원가가 동일하게 들어갔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요걸 계산하시게 되면 520개가 나옵니다. 몇 개 나온다고? 520개가 나올 거예요. 자, 요렇게 환산량을 구하시는 거예요. 됐습니까? 환산량 구하신다라는 거. 자, 일단 제가 여기서 환산량 구할 때 기초 수량을 빼줬습니다. 빼준 이유는 뭐냐? 이미 얘는 전기에 투입된 원가이기 때문에 단기에 계산에 반영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요거 주의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200개 뺀다. 단 가공비는 다 빼진 않고 수량만큼 다 빼진 않고요. 완성도만큼만 뺄 거다. 왜? 남은 공정에 대해서는 단기에 투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됐나요? 요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완성품 구했으면 환산량 단위당 원가를 구해야 됩니다. 원가 짓게 해볼까요? 지금 분명히 단기 착수량을 가지고 단기의 완성을 몇 개 했느냐를 구했습니다. 맞죠? 그럼 원가도 선입선출법 같은 경우에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단기의 원가로만 계산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 자, 그러면 단기에 투입되는 재료비가 얼마냐? 재료비 착수원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12만원이 들어갔고요. 가공비는 얼마? 13만원이 투입이 됐습니다. 여기에 완성품이 각각 몇 개 완성됐냐면 환산량 구했죠? 600개. 여기 있죠? 이 600개. 그 다음에 520개가 들어온다라는 거. 맞나요? 요거 이렇게 들어온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럼 여기에서 이 600개와 520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건데 보시면 이 600개는 여기서 들어왔는 거고요. 520개는 여기서 들어온 거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원가 계산해서 재료비 12만원, 가공비 13만원 이렇게 단기분 투입 원가만 들어와야 된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전체 원가는 얼마가 되느냐? 전체 원가는 얼마가 되느냐? 얘는 200원이 되겠죠. 한 개당. 얘는 계산해 보시면 250원이 됩니다. 한 개당. 그럼 자, 이렇게 된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단기에 재료비 12만원 투입해서 단기에 완성했는 수량으로 본다면 200만다. 한 개당 200원의 원가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재료비가. 그 다음에 가공비는 단기에 13만원의 가공비를 투입했고 단기에 520개 완성했는가와 동일하기 때문에 단기에 투입해서 단기에 완성하는 건 얼마? 250의 원가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해석 이해가세요? 단기에 공정을 시작해서 단기에 완성을 하면 재료비는 얼마? 200원. 가공비는 얼마요? 250원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기말 제공품 원가를 구해본다면 기말 제공품이 몇 개 있냐면 300개, 완성도 40%입니다. 자, 재료비는 그러면 300개가 있지만 어차피 초반에 다 들어간다 그랬죠. 40% 왔는 것도 어차피 완성품 한 개당 재료비가 동일하게 들어갔습니다. 한 개당 단가 얼마요? 200원 개당. 가공비는 300개를 가지고 있지만
완성도가 40%밖에 안 돼요. 완성도 40% 맞나요? 그럼 완성품 120개와 원가가 동일하게 투입이 됐다. 거기에다가 개당 단위당 원가 250원이 나옵니다. 개당 250원이 나와요. 자, 그럼 요걸 계산하게 되면 재료비는 6만원이 나오고요. 얘는 얼마? 3, 42, 3만원이 나옵니다. 해서 도합 기말 제공품 얼마 된다고? 9만원이 된다라는 거죠. 참고로 요 단위당 원가 요거 여기서 200원이 온 거고요. 여기서 250원이 온 거다라는 거. 이렇게 됐습니까? 그럼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본다 그러면 기초 제공품이 얼마 있었냐면 우리 기초 제공품이 얼마 있었습니까? 재료비가 3만원, 가공비가 2만원 해서 전체 5만원 있었죠. 기초 제공품 5만원 있었고요. 단기의 투입원가 얼마 있냐면 단기 투입원가가 재료비가 12만원, 가공비가 13만원, 전체 얼마 있습니까? 25만원이 있죠. 얘가 단기의 총 제조 원가가 될 거고요. 그러면 차변합계가 30입니다. 그럼 우리가 구하는 거는 기말 제공품을 어떻게 하면 정확하게 측정할 거냐 이거였잖아. 맞죠? 얼마 나왔습니까? 9만원 나왔고요. 대변도 그러면 30만원 나와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를 이제 뭐 한다고요? 단기에 완성했는 제품이다라고 보고 나머지 금액을 21만원이 제품 원가구나 이렇게 배분하시는 겁니다. 자, 요게 선입선출법이라고요. 됐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선입선출법은 어차피 기초는 다 완성품으로 갔을 거고 기초 원가는 다 완성품으로 갔을 거고요. 단기 투입 원가에서 만다고 단기 총 제조 원가에서 기말 제공품을 구성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기 총 제조 원가 투입에서 몇 개 만다고요. 완성품이 나왔고 몇 개의 기말 제공품이 있나를 판단해서 계산을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요게 선입선출법이다라는 거. 물량 흐름 다시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량 흐름 일단은 우리는 측정하는 게 뭐라고요? 기말 제공품 값을 측정할 거다라는 거. 그래서 기말 제공품 값을 구성하는 게 단기의 투입 원가로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계산은 단기의 원가로만 계산해 주셔야 된다. 그래서 기초 물량과 기초 원가를 다 빼고 계산하셔야 된다라는 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자, 이번 시간은 이렇게 선입선출법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청취 잘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